엄청 나왔죠? 이게 화곡동입니다. 신축 그러면 2015년 이후 이러면 대체적으로 신축이죠. 준신축 정도는 되죠. 10년 안 된 것들. 그죠? 그 다음에 투룸 되려면 그래도 한 30평방은 돼야 되지 않나? 뭐 이런 쪽 설정하고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. 역세권, 수도권, 1호선 이 차례대로 누르면 돼요. 여러 번 해야 돼요. 1호선, 2호선 이게 차례대로 다 해야 돼요. 반경 저는 500m 이내로 해요. 1km는 멀어요. 500m 이러면 되죠. 여기다 가격 설정해도 되고요. 그럼 나와요. 이렇게 많이 나오죠.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중에 그러면 이제 월세 잘 나오는 거, 거래 잘 되는 거. 그 다음에 뭘까요? 아까 제가 조건을 얘기했는데 오피스텔을 선택할 때 조건 매매를 염두에 둬야 되죠. 그래서 신축, 역세권, 투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, 당연히 허그가 포기한 거, 그죠? 그 다음에 매매는 사실은 당장 어떻게 안 되면 임대가 잘 나가야 되겠죠. 임대가. 그럼 예를 들어서 월세 50 나온다 그러면 저는 월세 50 나오면 보통 1억 이하의 낙찰 받아야 된다. 이렇게 보거든요. 이 얘기는 이따 다시 할게요. 그러니까 월세 50 나오는 걸 1억 이상 주면 수익성이 떨어져요. 거의 없거나. 팔았을 때 수익이 나올 수는 있겠죠. 그러면 월세가 보통 오피스텔이 괜찮은 거는요. 80만 원 나오거든요. 수도권에. 투룸이면. 그러면 한 1.5억 이하의 낙찰 받으면 괜찮다.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월세가 잘 나오는지를 판단해야 돼요. 그럼 뭘로 판단하나? 이거는 뭘로 판단하나? 국토부. 그죠? 국토부 들어가서 그 오피스텔이 최근에 거래가 있었는지 매매 임대가 있었는지를 훑어보면 돼요. 그러면 거래가 많았다? 얼마에 됐다? 이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. 그래서 골라낸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물건들을 사실 많이 골라놨어요. 이거는 이제 로그아웃하고 그걸 일일이 골라서 저는 이쪽에 다 관리해요. 사건번호를 다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지금 쓸만한 거 골라놓은 게 꽤 많습니다. 물론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죠. 꽤 많습니다. 그럼 일일이 들어가서 뭐 실제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죠. 자, 그 중에 고른 거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물건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번 볼게요. 가격은 1억 3천.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했는데 이때는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하기 전에 낙찰 받아서 이 사람 낙찰받고 포기한 거고, 이게 이제 조건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거 반드시 맨 아래쪽에 이거 확인해야 돼요. 대항력 포기한다. 임차권은 지워주겠다. 돈을 다 못 받더라도.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1억 3,300인데 위치, 그죠? 엄청 나왔죠? 이게 화곡동입니다. 여기는 신월동인데 신월동 옆에 화곡동이죠. 여기서 역까지 거리는 역세권이라고 봅니다. 한번 재볼까요? 이렇게 화곡동 가면요. 그래서 제가 화곡동 한 가봤어요. 최근에. 임대 물건이 없다. 월세는 많이 찾는데요. 전세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안 하는데 월세는 많이 찾는다.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. 월세 놓다가 나중에 팔면 되죠. 이 거리 못 재겠네. 화곡역이 700m네요.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보통 요 사진을 보면 이 투룸인지 쓰리룸인지 여기 나와요. 위치 나오죠? 투룸. 거의 사진 보면 맨 밑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. 그러면 투룸인지 쓰리룸인지 또는 원룸인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해볼게요. 여기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. 이름이 SK 나오네요. SK 이팰리스. 매매도 2020년에 매매됐네요. 지금 경매 나온 게 39. 대략 2억. 그죠? 2억. 매매는 많지 않다. 전세는 24. 1억 4천. 1억 4천 40이에요. 이게 1억 4천 40이면
1억 8천. 이걸 감안해서 이게 싸다, 거래가 살 수 있다,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야. 24년, 23년 1000에 80. 지금 경매 나온 게 39예요. 2억 2천. 그죠?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80을 월세 받는 거나 전세를 대략 2억 놓는다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. 내 돈은 투자한 것보다 더 회수할 수 있고 그 돈을 활용할 수도 있고, 물론 이 가격이 나중에 더 떨어지면 여러분도 깡통이 돼요. 근데 이게 한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나온 거라서 지금 낙찰받은 거에서 여러분이 깡통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. 서울의 집값이 당분간 오를 거라고 보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걸 권하는 겁니다. 아니면 대출 받고 월세로 가면 되죠. 월세 80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어제 여기를 갔었는데 조금 기대를 갖고 갔었죠. 호계동이고 46평방 5층 21년. 안양법원은 20%씩 떨어져요. 근데 두 번 떨어졌기 때문에 1억 8,800 조금 비싸죠. 어쨌든 이것도 거기에서 대항력 포기한 거고, 세입자는 이사를 한 것 같아요. 안에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어요. 관리실이 없어서 어제 관리비를 못 물어봤습니다. 얼마 밀렸는지. 이걸 간 이유는 여기가 호계예요. 평촌하고 번개역하고 가깝다. 그리고 신축이다. 이 앞에 관공서들 있고 어쨌든 여기가 평촌이잖아요. 그래서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여기 많이 찾는 물건이 아닐까? 이렇게 보고 이제 현장 갔었고, 현장 가니까 이제 건물은 뭐 깨끗했었어요, 나름. 중개업소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월세가 100에서 12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매매는 잘 안 된다. 전세는 거의 뭐 한 2억 정도, 2억 2천까지 볼 수 있다인데,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세 사기 물건이 돼서 앞으로 경매가 무지 많이 나올 거다, 이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면 많이 나오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저렴하게 들어가서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투자로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. 어쩌면 많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1억 8,800에서 한 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.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많이 나오면 그때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투룸이겠죠? 투룸이에요. 원래 업무용으로 지은 거니까. 그리고 실제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. 나쁘지 않았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.